모든 직장인의 종착역은 치킨집 사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창업하면 생각나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치킨으로 대표되는 외식업입니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레드 오션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수많은 치킨집이 생겨나고 또 다시 없어지곤 하죠. 네, 퇴직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련함보다는 좀 다소 막막한 그런 느낌이 들 텐데요. 자, 인생 2막. 자, 치킨 창업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외식 창업의 분야의 또 김상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상진 전문가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외식 관련 창업 관련한 이 코너 갖다가 한 격주 간격으로는 다루고 있는데 매번 다루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누구나 이 창업하면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게 창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창업 쪽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퍼스널리티입니다. 퍼스널리티. 네, 외향적이고 네. 고객이나 직원들한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프렌들리한 성격이거든요. 예. 이런 성격이 아닌 분들은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제가 아니 그래서 뭐 책을 쓰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우리 셀러리맨들이 창업을 하는 동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돈을 벌이겠다. 네. 두 번째는 이제 40, 50대 가장으로서 네. 직장에서 밀려나고 재취업은 안 되고 네. 먹고 살아야 되겠고 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창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세 번째는 취직도 안 되고 예. 그리고 뭐 자기가 잘하는 것도 없고 예. 마지못해서 하는 창업. 마지못해서. 예.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서 하는 창업은 실패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창업의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예, 돈을 벌겠다. 네. 먹고 살겠다. 이런 예. 게 명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지 잘 모르는 업종에 뛰어들면 거의 대부분 실패할 확률이 높죠. 가끔씩 그런 분들 주변에서 마주칩니다. 예. 이거 한번 해보는 여성분들 중에 예. 나 카페 한번 근사한 카페 한번 해보는 게 나의 로망이었어. 예. 근데 저도 이제 30년 동안 외식업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직장 생활보다 3배 정도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 생활보다. 예. 근무 시간도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회사하기 위해서 365일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일한 만큼 그게 수입 매출로 이어지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근데 이 워라밸을 경험하신 분들은 창업하는 데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워라밸을 경험하시는 분들. 주말 쉬고 하는데 이 외식은 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셀러리맨들 하신 분들은 정말 오랜 동안 고민하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시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아까 정민 앵커께서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예. 이 짧은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예. 위에서 책을 하나 쓰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책 제목이 나는 예. 외식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 책을 읽으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책 제목은 셀러리맨들이요. 예. 외식 창업 절대로 하지 말라였거든요. 모토가 예, 왜냐하면 못해요. 이 30년 동안 화이트 칼라로 일하다가 네. 막상 고객을 대하는 이게 예. 잘 안 됩니다. 그러다 진상 고객도 적지 않고 그렇죠. 아유. 맞습니다. 네. 멘붕 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네. 그래도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업종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네. 아, 예. 아니면 무임금이라도 일을 해본 다음에 내가 외식에 어울린다. 이렇게 했을 때 창업에 뛰어들으셔야지 막연히 동경해서 하시면 100% 실패합니다. 오늘 다루는 이 주제, 이 치킨집, 치킨 창업. 예. 이거 저도 그대로 당했었는데 그렇습니까? 여의도는 좀 삭막합니다. 우리 나이로 50 넘으면은 뭐 이렇게 어지간하면 이제 나가달라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렇게 저하고 아주 친한 뭐 선배라면 선배고 친구라면 친구일 분한테 딱 얘기를 하자마자 예. 첫 마디가 뭐였냐면 예. 이제 닭 튀기면 되겠네 이거였어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사무실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일하는 거랑 네. 현장에서 음식 냄새, 기름 냄새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은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예, 알고 예.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좀 브랜드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고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고객 입장에서 브랜드 선호도나 인지도가 높은 치킨을 선호하겠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매출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창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점포 운영 노하우를 잘 몰라요. 사실 이 점포도 조그만 회사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려면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져야 되는데 네. 그걸 가장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입니다. 예, 예. 본부에서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렇죠. 프랜차이즈를 선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이렇게 저희 코너에 처음 출연하셔서 처음부터 해서 어지간하면 창업하지 마십시오라고는 놀라운 발언으로 시작하셨는데 예. 그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음을 공부를 단단히 많이 먹으라 해야 하는 된다. 말씀이시고 예. 그래도 내가 이쪽으로 이제 우선 생각해 보기 쉽고 또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도 치킨은 예. 뭐 특히 축구하는 날은 얼마나 기다립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자, 이 수많은 프랜차이즈 중에 이 이제 브랜드를 잘 골라야 될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떻게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가 2022년도 기준으로 네. 이 치킨 전문점이 8만 개가 넘습니다. 치킨 전문점이 8만 개, 예,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한 630명당 점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630명당. 예.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한 500개가 됩니다. 많네요. 예. 예. 프랜차이즈가 500개나 브랜드가 돼요. 500개입니다. 물론 이제 본사는 뭐 한 700개 정도 되는데 그만큼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그래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할 때는 4가지 정도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사와 브랜드에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는 정보 공개서를 디테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거기에는 오픈 점포 수, 폐점 점포 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예, 예. 오픈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브랜드가 좋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죠. 그런 있고.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본사의 메뉴 개발력입니다. 뭐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지 신제품 런칭은 얼마로 주기적으로 하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하시고 세 번째는 가맹본부에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본부에. 예, 이 회사가 진짜 있긴 있는 건지 아, 그런 말씀 예. 많이 드렸죠. 예, 그리고 예. 직원이 있긴 있는지 예. 더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슈퍼바이저거든요. 가맹점을 컨설팅 해주는 직원이 슈퍼바이저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몇 명이 되는지 어허.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예. 가맹점에 가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제대로 하는 건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본부 얘기랑 가맹점주 얘기랑 너무 다르면 예. 이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예. 이 브랜드가 얼마 정도로 활성화되는지 아하. 업데이트가 돼 있는지 이게 옛날 데이터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4가지를 체크해보고 의사결정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TV 광고에서 이렇게 우리가 접촉해서 듣는 순간에 들어봐서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브랜드라도 가보시면 가보면. 사무실도 조그만하고 예.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예. 이럴 경우에는 컨설팅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메뉴 개발도 나름대로 조직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가서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슈퍼바이저 얘기만 듣고 오 좋구나 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메뉴 개발이라든지 네. 컨설팅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치킨집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평균적으로? 보통 이제 브랜드별로, 네. 점포 사이즈별로, 그것도 목에 따라 로케이션별로 예. 천차만별인데요. 제가 이제 개인 브랜드로 할 경우에는 최소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5천 원 있어야 예. 된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은 가지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투자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 네네. 거기다가 한 10% 정도만 여유 자금을 가지시면 창업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제가 여기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무리한 빚을 내서
창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잘 모르고 음. 거기다가 또 노하우도 없고 예. 장사가 안 되면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점포를 시작해서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예. 크게 하거나 점포를 늘리면 되는데 초보자들이 음. 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참 궁금했는데 이거 저기 치킨집도 예. 배달만 하는 데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데는 제가 봐서는 그 가게 위치 소위 말하는 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예. 맛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저 매장이 있고 예. 맥주도 팔고 예, 주류도 팔고 하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제가 초보자분들에게는 배달 운영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달 운영점을 해라. 왜냐하면 맥주라든지 사이드 메뉴를 파는 이 홀 매장을 운영하려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식 창업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성격 내지는 성질도 도와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어느 정도 밑바탕 됐을 때는 홀을 운영할 수 있는 매장을 운영해도 되지만 내가 처음 할 경우에는 솔직히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행착오가 발생합니다. 각오해야죠.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달 매장을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배달 매장은 목이 굳이 좋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임대료라든지 네. 권리금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은 성격이나 뭐 나이에 상관없이 품질 좋고 서비스만 좋으면 네. 승부수를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초보자는 배달 매출 쪽으로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마진율도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음식점 창업 마진율이 한 30에서 35%면은 좀 좋다는 얘기가 많아요. 예. 그럼 실제로 치킨집은 어때요? 치킨집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네. 뭐합니다만은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어, 이유가 뭐냐면 뭐 언론 지상을 통해서 보시면 이 원가율이 예. 45%에서 55% 정도 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음식점보다는 좀 원가율이 높네요. 그렇죠. 치킨이. 예. 저희가 보통은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원가율이 음. 45%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러시아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식자재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인건비도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뭐 30% 수익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맥시멈 한 20% 정도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자기가 조금 더 노력하면 1, 2% 정도 추가로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200만 원 수익 가져가려면 1,000만 원쯤 팔아야 되고. 아, 그런데 그 200만 원 수익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어떤 시간적인, 신체적인 어떤 노력이 너무 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2만 원짜리 치킨 30마리 팔고 하루에 30마리 팔고 30일 하면 1,800만 원. 이게 매출이고. 예. 저희가 이랬을 이 때 치킨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평균 한 매출액을 한 1,500에서 1,800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물론 이제 개인 업자들은 1,000만 원 정도 팔겠죠. 예.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45%에서 50% 원가율. 예.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가 한 35% 정도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80%에서 거의 한 90% 정도 되거든요.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예. 여기서 점주가 얼마만큼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5% 이상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치킨 창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10%에서 15%, 맥시멈 한 20% 정도 수익을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도 나는 치킨 창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저희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네. 12년간 공부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 몇 개월 공부한다는 것은 성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이런 업종에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무임금이라도 가서 경험을 해보시다. 현장 경험. 네, 그래서 이게 나랑 맞구나. 네. 이랬을 때 점포 운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좀 배우시고, 두 번째는 이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손익 관리를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손익 관리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최근 트레이더라든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전 재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하면 가정 파괴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과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반드시 창업의 목적을 세우고, 그리고 옛날에 화려했던 뭐 워라밸 이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 오로지 사업에 매진한다면 성공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우리 외식 창업의 현실입니다. 그렇겠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